안녕하세요. 우물쭈물 실험실 해보고 말하는 주간 실천기입니다. 저는 영국 런던의 워홀을 와서 살고 있는 누빔이라고 해요. 저는 좋아하는 것도 너무 많고 해보고 싶은 일도 너무 많아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바로 나한테 가장 잘 맞는 하나의 직업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저는 실험을 하고 있어요. 일단 평소에 궁금했던 직업들을 쭉 적고 하나씩 택해서 일정 기간 동안 그 직업의 페르소나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직업으로 통증 재활 전문 필라테스 강사를 택하고 그 모드로 열흘간 지내봤어요. 사실 제가 지난 열흘 동안 한 건 제대로 된 직업 체험이라기보다는 거의 역할놀이나 코스프레에 가깝기 때문에 이걸 다 들으셔도 필라테스 강사가 되는 법에 대한 어떤 실용적인 정보는 조금도 얻어가실 수 없을 거예요. 대신 제가 제 일상의 포커스를 몸에 맞추고 스스로를 정성껏 돌보면서 열흘간 살아보고 느낀 점, 그리고 레깅스와 기능성 신발로 무장하고 건강식을 먹으면서 컨셉에 충실하기는 했지만 저도 모르게 딴 길로 빠지게 된 이야기, 그 과정에서 얻게 된 저의 미래 직업에 대한 힌트, 이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필라테스라는 운동을 해보셨나요? 저는 운동과는 정말 거리가 먼 사람인데요. 누워있는 걸 가장 좋아하는 제가 그나마 인생에서 간헐적으로라도 가장 꾸준히 한 운동이 바로 필라테스예요. 그 이유는 바로 누워서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필라테스라는 운동의 기원을 알게 되고 나서 더 이 운동이 저를 위한 운동이라고 느꼈어요. 필라테스의 창시자는 요제프 필라테스라는 독일 사람인데요. 이분은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대요. 구루병, 천식, 류머티즘을 앓으면서 몸이 약하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는데 부모님의 영향으로 다양한 운동을 했대요. 아버지가 체조 선수였고 어머니가 자연요법 치료사였대요. 그래서 몸을 계속해서 단련하고 질병을 극복해서 스키 선수, 체조 선수로까지 활동했다고 해요. 이분은 30살에 영국으로 이주를 해서 정말 다양한 직업을 거쳤어요. 요양원 간병인, 권투 선수, 헬스 트레이너, 격투기 지도사, 심지어는 서커스단 고개사로 영국을 순회하고 있었는데 하필 그때가 1차 세계대전 당시였어요. 근데 이분이 독일인이잖아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간첩으로 오해를 받고 1914년에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에 있는 어떤 외딴 섬의 포로 수용소에 수감이 돼요. 그때 수용소라는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동법을 고안해냈고 그걸 주변 수용자들한테도 알려주면서 사람들이 그 좁은 공간 안에서도 몸 컨디션을 좋게 유지하게 도와준 덕분에 당시에 치명적인 유행성 바이러스가 돌 때도 수용자들을 많이 지킬 수 있었다고 해요. 그 이후에 운동법을 인정을 받아서 수용소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맡게 됐고 스프링을 장착한 침대에서 할 수 있는 재활 운동도 고안을 했고 덕분에 2026년에 제가 편하게 누워서도 운동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 필라테스라는 운동 자체가 건강한 사람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몸이 불편하거나 아픈 사람을 회복시키는 데서 출발한 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몸 어딘가가 삐그덕거리고 늘 뻐근하고 피곤한 사람이라든지 혹은 포로 수용소에 사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침대에서 잘 안 나가는 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딱인 운동인 거죠. 그런 운동을 알려주는 강사가 된다? 저에게는 아주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사실 원래는 첫 직업 실험으로 인스타툰 작가를 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바꾸게 된 계기가 있는데 실험을 시작하기로 한 월요일 아침이 됐는데 왼쪽 발이 너무 아파서 제가 잠에서 깬 거예요. 그 전날 공연장 알바를 하면서 오랫동안 서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렇지 발바닥에 그 아치 부분이 너무 찌릿하고 아파서 땅에 발을 딛고 서는 것 자체가 힘들더라고요.
다음날 알바가 예정돼 있는데 그것도 급하게 취소를 하고 막 검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아프던 무릎이 아니라 새로운 곳이 아프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발바닥 아치가 약해지고 주변 힘줄에 무리가 간 상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치가 무너지듯이 제 식욕 억제도 같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날 집에 있던 젤리랑 과자를 전부 다 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다리는 더 단단하게 붓고 무릎에는 물이 물 샐 틈 없이 차 있고 그런 상태였죠. 그날 오후 5시가 돼서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이번 주는 다른 직업 말고 통증 재활 전문 필라테스 강사 모드로 살아야겠다. 제 몸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내 몸을 고치는 데 전념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필라테스 강사 모드로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제일 먼저 한 건 물리치료사 예약이었어요. 뭔가 제가 강사 흉내를 내려면 그 전에 진짜 전문가를 한 번은 만나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필라테스 중에서도 재활, 물리치료 이런 키워드랑 결합된 걸 찾고 싶어서 구글 맵을 켜고 physiotherapist, rehab 이런 단어를 막 붙여서 검색을 했어요. 그러다가 가까운 곳에 있는 어떤 센터를 찾았는데 홀리라는 이름의 물리치료사의 프로필이 나와 있었어요. 보니까 이분은 운동으로 인한 부상이나 일상적인 통증을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걸 전문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NHS에서 물리치료사로 5년간 일하고 1:1 재활운동 지도사로도 3년 일한 경험이 있다고 써 있더라고요. 딱 제가 상상하는 통증 재활 전문에 가까운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초반에 만나면 내가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바로 예약을 하고 다녀왔어요. 40분짜리 세션이었는데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어요. 제 상태를 보고 어떻게 하다 무릎을 다치게 됐는지 물어보셔서 일단 제 무릎의 역사를 한번 읊어드렸죠. 그리고 무릎 주변 근육의 힘을 측정하는 테스트도 받고 3가지 재활 동작을 배웠어요. 근데 그 모든 걸 하기에 40분은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더 운동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남는 걸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역시 운동 자체보다는 그분이 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홀리님은 어떻게 하다가 물리치료사가 될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고 얘기를 들어보니 13살 때부터 러닝을 너무 좋아하셨대요. 뛰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다치는 일도 많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물리치료를 받으러 자주 다녔대요. 그러다 보니 나도 이런 거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성인이 되자마자 바로 그 길로 진입해서 물리치료사가 된 거래요. 지금도 사람들이 다시 좋아하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바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일의 핵심은 운동이구나.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근데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잖아요. 무릎 아프고 발 아프고 걸음걸이 불편해지고 나니까 나 이제 운동 좀 해야겠다 하는.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거였어요. 일단 나부터 고치자. 그렇다고 해서 나는 강사 체험 못하겠어 이거는 아니고 그냥 방향이 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가르치는 사람의 흉내를 내기 전에 일단 내 몸이 좀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어놔야겠다라는 쪽으로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한 거는 뭔가 대단한 루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일단 옷부터 갈아입는 거였어요. 복장이 바뀌면 마음가짐도 따라오잖아요. 레깅스를 입어야겠구나. 되게 단편적인 생각이죠. 근데 일단은 제가 운동용 레깅스가 없어요. 그래서 옷장을 뒤져봤더니
기모 히트텍 레깅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의 사실 내복에 가까운 모양새인데 그걸 입었어요. 그리고 홀리님이 추천한 쿠션감 있는 기능성 운동화도 주문을 했죠. 바로 이제 소비자 모드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동네를 나갈 때마다 무조건 그 레깅스를 입었어요. 평소에는 추위를 많이 타서 제가 바지 안에 내복을 입고 나간 적은 많은데 그렇게 레깅스만 입고 밖에 나가본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기능성 운동화를 딱 신고 레깅스 입고 밖에 나가니까 약간 나 운동하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신기하게도 마음가짐이 약간 달라졌어요. 그냥 집 앞 마트에 방울토마토 사러 나가는 건데도 괜히 뭔가 자세를 좀 더 신경 쓰게 되고 걸을 때도 코어에 힘을 주면서 이것도 운동이다 하면서 걷게 되더라고요. 원래는 해부학 공부도 해보려고 했어요. 필라테스를 잘 하려면 아무래도 몸의 구조를 잘 알아야 되니까. 특히 제가 지금 아픈 발바닥 쪽의 아치랑 연결된 근육이나 힘줄이라든지 무릎 주변 뼈와 근육이라든지 이런 걸 공책에 따라 그리면서 용어도 외우고 구조를 좀 제대로 이해해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안 했어요. 대신에 저에게서 떼놓을 수 없는 유튜브를 켜고 필라테스 강사 브이로그를 막 찾아서 열심히 봤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저는 필라테스 동작이나 운동 자체보다는 다른 게 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분들이 매일 자기 관리하는 일상, 그러니까 붓기 관리하고 괄사 마사지하고 자기 전에 막 나이트 루틴 해가지고 스킨케어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보고 있는데 뭔가 기분이 좋아지고 아, 나도 저렇게 나를 아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날부터는 의식적으로 셀프 케어를 열심히 했어요. 어쩌면 운동보다도 더 신경을 썼어요. 폼롤러를 꺼내서 매트에 누워서 허벅지 안쪽의 내전근과 근막을 막 풀어주고 이거 진짜 아픈데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전에 바디로션 바르고 원래는 얼굴에만 바르는데 몸의 피부를 또 챙겨줘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디 오일도 바르고 막 로션도 바르고 쌓아놓고 안 쓰던 마스크팩 오랜만에 꺼내서 붙이고 눈가 피로도 풀어줘야 되니까 잘 때 스팀 아이 마스크를 쓰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 붓기 빠지라고 마사지하고 그랬어요. 강사 모드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어째 약간 나를 돌보는 주간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래도 양심상 매트는 매일매일 펼쳤어요. 요가 매트를 펴고 유튜브로 재활운동, 필라테스, 스트레칭 이런 걸 찾아서 따라했어요. 제가 주로 본 건 두 채널인데요. 둘 다 너무 좋아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하나는 모스틱 자세연구소, 또 하나는 소미핏이라는 채널이에요. 모스틱 자세연구소의 강사님은 예전에 체조 선수였는데 어깨 부상을 입고 은퇴한 이후에는 재활 전문 운동 지도사로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지 무릎이나 손목에 부담이 안 가면서도 자세 교정과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좋은 동작들을 잘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주로 이 모스틱 자세연구소의 아침 스트레칭 영상이랑 승모근 스트레칭 영상을 따라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이랑 이 어깨, 승모근 이쪽이 굉장히 늘 뭉쳐 있거든요. 근데 이걸 따라하면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소미핏 영상으로 넘어가요. 모스틱 영상이 진라면 순한 맛이라면 이 소미핏 채널은 불닭볶음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운동 시간 자체는 5분, 13분 이렇게 짧은데도 효과는 엄청나요. 아니 엄청나대요. 전 아직 일주일밖에 안 따라해서 모르지만 댓글에 수많은 간증글이 있었어요. 저는 주로 복근 운동이랑 허벅지 내전근 운동을 따라했는데요. 이 채널들의 묘미는 댓글창이에요. 제가 보고 웃은 거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댓글 그대로 읽어보자면
농담 아니라 엉덩이 핏불 테리어에 물린 것 같음. 언니는 진짜 천사 같고 악마예요. 그동안 내가 정말 편하게 살았구나. 여기서 정말은 실제로는 비속어로 써 있었는데 그냥 알아서 상상해 주세요. 세상 살기 정말 힘들다 진짜. 이것도 역시 정말 대신 비속어로 써 있었어요. 이거 하고 나면 갓 태어난 송아지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홈트의 장점, 소리를 지를 수 있다. 난 인생이 힘들 때마다 이 운동을 해. 그러면 내 인생의 무게보다 내 다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는 걸 알게 되거든.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힙딥을 고치고 싶은지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저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런 댓글들이 달려 있는데요. 너무 웃긴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면 저는 운동 자체보다도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흥미를 느끼고 있더라고요. 누군가가 댓글에 저 매일매일 할 건데 안 오면 불러주세요 라고 하니까 어디 계세요 라는 대댓글이 달리기도 하고, 이렇게 불완전한 인간들끼리 서로 의지해가면서 응원하고 자조 섞인 투정을 부리면 누군가가 또 그걸 받아서 웃어주고,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댓글을 보다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날 서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운동 영상의 댓글창은 뭔가 무해하기 짝이 없어서 좋더라고요. 다 열심히 사는 또는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초점이 서로를 향해 있기보다는 각자 자기 쪽을 향해 있는 느낌이랄까? 운동이라는 게 누가 대신 해줄 수도 없는 거고 요행을 바랄 수도 없고 결국은 내 몸뚱이로 내가 해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댓글창이 청정구역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요즘 운동 영상을 켜놓고 운동은 적당히 하고 댓글을 열심히 읽는 새로운 취미가 생겼답니다. 어제는 필라테스 강사 모드로 지낸 열흘을 마무리하면서 스스로에게 라면을 허락했어요. 제 소울푸드 중 하나가 라면이거든요. 정말 이 라면과 컵라면을 좋아하는데 그 전까지는 나름 컨셉에 충실하게 지내느라고 건강하게 차려 먹었거든요. 젤리랑 과자도 끊고 컵라면도 안 먹고요. 어제 오랜만에 라면을 끓이고 거기 오징어 다리도 얹고 반숙 계란도 올려서 먹고 신선한 오렌지 주스를 컵에 가득 따라 마시면서 이 첫 번째 직업 실험을 한번 돌아봤어요. 필라테스 강사 모드로 산다고는 했지만 저는 계속 누군가를 보고 따라하고 배우는 쪽에 머물러 있었더라고요. 한 번도 이걸 더 깊이 파보고 싶다거나 나중에 이걸로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딱히 들지 않았어요. 처음에 만난 물리치료사 홀리 생각이 났어요. 러닝을 너무 좋아해서 계속 뛰다가 다치고 그래서 물리치료를 받다가 이 일을 하게 된 사람이죠. 제가 매일 아침 스트레칭하면서 따라한 모스틱 선생님도 비슷한 결이었어요. 체조 선수 하다가 어깨 부상 입고 그걸 계기로 재활을 가르치게 되고 결국 유튜브도 하고 책도 내고, 필라테스의 창시자인 요제프 필라테스도 마찬가지예요. 허약한 체질을 극복하고 운동선수로도 활동을 하다가 포로 수용소에서 운동법을 개발해서 사람들과 나눴죠. 이 사람들을 보면 뭔가를 억지로 꺼내서 나누는 게 아니라 이미 자기 안에 가득 차 있어서 혹은 차올라서 그게 자연스럽게 흘러넘쳐서 남들에게도 퍼주는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열흘 동안 재활 운동을 하면서 그 감각을 느끼지는 못했어요. 아픈 내 다리를 고치기 위해 재활 운동을 하는 거에도 100% 충실하지 못한데 이런 내가 남의 재활 운동을 도울 수 있을까? 아니었어요. 내 안에 컵을 채우기까지도 한참 남았구나. 이 컵이 언젠가는 흘러넘쳐서 그게 물줄기가 되어서 누군가에게까지 이어질 것 같다든지 그런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한 차례 생각이 좀 정리가 됐어요.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 근황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아주 특별한 분과 특별한 행사에 다녀왔어요. 예전에 한번 제 팟캐스트에서 언급한 적도 있는데 제가 한 10몇 년 전에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내한 공연을 왔을 때 같이 스텝으로 일했던 분이 있는데요. 작년에 정말 신기하게도 런던의 워터스톤즈 서점에서 우연히 그분을 마주쳐서 연락이 닿게 됐고, 작가님이시니까 이제는 필명을 얘기해도 되겠네요. 최리외 작가님이신데요. 작가님이 최근에 다시 런던에 머물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연락을 해서 같이 또 다른 서점에 다녀왔어요. 런던의 버몬지라는 예쁜 동네가 있는데 거기 있는 모로코 바운드 북숍이라는 작은 책방이에요. 그 책방에서는 거의 매일매일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Poetry Open Mic라고 하는 시 낭독회에 다녀왔어요. 직접 쓴 시를 무대에서 낭독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시 낭독을 들을 수도 있는 행사인데 아쉽게도 낭독자가 될 수 있는 티켓은 이미 매진이 되는 바람에 저희는 관객으로 앉아서 들을 수 있는 티켓을 예매해서 다녀왔어요. 그날 한 15명 정도가 한 명씩 무대로 나와서 마이크 앞에서 자기가 쓴 시 2-3편을 낭독을 했는데요. 누군가의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시를 원작자의 목소리로 실시간으로 듣는 건 참 특별한 일이더라고요. 정성스럽게 단어를 고르고 조합하고 섞고 지우고 다시 쓰고 해서 탄생했을 그 시들이 무대에 선 낭독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울려 퍼지면서 객석에 앉아있는 제 머리 위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종이 위에 활자로 인쇄된 걸 읽을 때와는 다르게 공기에서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분들이 여기 오늘 무대에 나오게 만든 건 뭘까? 기쁨이든 슬픔이든 분노든 자기 감정을 마음에만 담아두지 않고 시로 표현하게 만든 건 뭘까? 또 자신이 쓴 시를 서랍에만 간직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무대에 나와서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낭독하게 만든 건 뭘까? 그건 어떤 힘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비록 그날 나도 시를 쓰고 싶다거나 내 시를 무대에서 읽고 싶다라는 생각까지는 들지 않았지만 그날 나온 낭독자들이 무대로 기꺼이 나가게 만든 그 무언가를 나도 갖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무대에서 내 안에 채 담지 못해서 흘러넘치는 걸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들과 공명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내 안에 무언가를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이 마음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 어떤 책의 구절이 있는데요. 이번에 시 낭독회를 함께 다녀온 최리외 작가님의 에세이 밤이 아닌데도 밤이 되는 이라는 책의 마지막에 나오는 작가의 말 중 일부분이에요. 낭독을 해볼게요. 저에게서는 이미 흩어지고 있는 흩어져 버린 돌멩이들을 당신 손에 건넵니다. 손 안에 아주 자그마한 알갱이가 남기를 잠시의 까끌거림과 반짝거림이 있기를 감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디선가 반드시 만나게 될 거예요. 그 믿음으로 저는 또다시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껏 그래왔듯 간절한 줄도 모르고 간절한 채 뒤늦은 깨달음에 망연한 기쁨처럼. 이날 리웨 작가님은 뭘 해야 될지 뭘 꺼내야 될지 고민하는 저에게 누빔님은 이미 누빔님 안에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이미 다 하고 계세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언젠가 에세이 작가, 여행 작가가 되기를 꿈꾸면서도 내가 어떻게 책을 쓰나 하고 글쓰기를 무서워하고 있었는데 작가님은
제가 매주 녹음하는 이 팟캐스트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사실은 이미 한 편의 글이라고 말해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편해졌어요. 직업이라는 게 꼭 그 직업의 이름이 커다랗게 궁서체로 써있는 바위의 형태일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안에 이미 있는 돌멩이들을 모아서 보여주는 게 내 직업이 될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한편으로는 시 낭독 무대를 보면서 내가 꼭 무대에 서고 싶은 분야 혹은 주제는 뭘까 궁금하기도 했어요. 진짜 무대일 수도 있고 비유적인 의미에서의 무대일 수도 있겠죠? 이번 주에 제가 체험한 운동이라는 테마를 예로 들자면 저는 철저하게 관객으로 만족할 수 있었어요. 무대 위에는 저의 운동 선생님들이 계셨죠. 물리치료사 홀리도 있고 유튜브에서 본 소미핏과 모스틱 선생님도 있고요. 저는 그냥 객석에 편하게 앉아서 그분들이 무대에서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 운동을 보고 따라한 거예요. 근데 그냥 그걸로 저는 되겠더라고요. 만족스러웠어요. 굳이 무대에 내가 오르고 싶다거나 내 개성을 담아서 뭔가 다르게 해보고 싶다거나 이런 마음은 딱히 들지 않았어요. 그저 선생님들 저를 이끌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만 들었죠. 이번 주에 실험을 하면서 제가 객석이 아닌 무대에 서고 싶은 욕심이 드는 분야가 하나 있었어요. 딴짓을 하다가 힌트를 얻게 된 건데요. 아직 이 필라테스 강사 모드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갑자기 사진작가 모드가 발동을 한 거예요. 사실 사진작가 모드는 다음 주에 실험을 하기로 계획해 둔 건데 이게 중간에 치고 들어와 버린 거죠.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진집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구름이 몰려오듯이. 그래서 운동을 미루고 그 생각을 막 받아 적었어요. 어떤 컨셉으로 사진을 찍을지, 어떤 장면을 찍을지, 그거를 어떤 목차로 엮어서 사진집을 낼지 막 기획을 하는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사실 사진 잘 찍는 사람이 요새 너무 많잖아요. 인스타만 켜도 다들 이미 사진 작가고 훌륭한 사진들 너무 많고 여기 뭐 내가 더 보탤 만한 게 있을까 싶기도 한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진이라는 키워드 앞에서는 자꾸 무대에 서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객석에만 앉아있으면 몸이 근질근질할 것 같다. 무대에 이미 대단한 사람이 많아도 나는 내 버전으로 한번 서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요. 내일 저는 사진작가 모드를 실행하러 떠나요. 어디로 가냐면 또 파리로 가요. 영국에 온 지 1년이 아직 안 됐지만 벌써 3번째로 파리 여행을 가는 건데요. 사진을 제대로 찍어오겠다는 다짐을 하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가서 먹고 싶은 빵도 많고 약국 화장품 쇼핑도 하고 싶고 향수 시향도 하고 싶고 버터나 머스터드 같은 식료품 쇼핑도 해야 돼서 저도 제가 가서 얼마나 사진을 찍을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벌써 새벽 1시고 내일 오후에 떠나는데 아직 짐도 안 쌌어요. 어떻게든 가게 되겠죠? 오늘 에피소드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이 무대에 서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혹은 기꺼이 객석에 남아있어도 나는 괜찮겠다 싶은 그것만으로도 즐거운 분야는 무엇인가요? 우물쭈물 실험실 해보고 말하는 주간 실천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2주 뒤에 사진작가 모드 후기를 남기러 올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